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은 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의 항소 시한이었는데요. 지금 방송 직전이었죠.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는 수사팀,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검사 출신이신 조응천 의원이나 또 변호사 등 여러 패널분들께 의견을 여쭤봤는데 이 항소 포기는 정말 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대장동 항소 포기 그리고 이번에 패스트트랙 충돌 1심에 대한 항소 포기 이렇게 두 번이나 항소 포기가 일어났는데요. 이게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기계적 균형 맞추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로서 실익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물타기용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소 포기라는 것 자체가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항소 포기하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물타기. 특히 지금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그쪽도 맞춰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 저는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항소해달라. 나 당당하다. 오히려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은 1심 판결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이 패스트트랙 당시에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판결문이 잘 판시하고 있어요. 그 당시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굴었고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잘못된 정책이었고 당사자인 국민의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잘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저는 2심 가서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물타기 작전에 연루되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야 항소해라. 대신에 대장동도 같이 항소하자.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봐요. 네. 굉장히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해요. 우리 김성현 수석최고위원 말씀을 동의는 하는데 이 관련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뭐 너무 많고 그분들이 다 지금 현역 의원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야인이신 분도 있고 보좌진도 있고 그래서 이 소송이 장기화될 때 여러 가지 뭐 유무형의 부담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정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항소를 하냐 마냐가 논란이 되는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여기서 항소를 한다 그래도 실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이게 기계적 균형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선심을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런 행위 자체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검찰 개혁이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방증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대장동 7,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못하는 이 상황과 이 정치적 사건인 패스트트랙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검찰의 항소 포기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굉장히 뒷맛이 개운치 않은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시장님 어떻게 좀 보셨나요? 엿바꿔 먹기. 엿바꿔 먹기. 결국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해도 궁색하니까 뭐 그런 패스트 트랙도 우리 이런 것도 항소 포기 잘해. 우리 저 항소 포기도 우리의 검찰의 일상다반사다. 엿바꿔 먹은 거 아닐까. 근데 참 개운치 않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사실 대장동의 그 무게와 패스트 트랙에 그렇죠. 같이 두고 보는 건 안 이걸 되죠. 어떻게 네. 이 등가로 해서 그 뭐 검찰이 우리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뭐 보여주기식 엿바꿔 먹기인데 참 검찰 이럴 때 보면 검찰 개혁이 민주당이 하는 검찰 개혁이 참 부당하다 느끼면서도 검찰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당신들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항소 포기라는 관행을 점점 많이 만들다 보면 앞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거 아닙니까? 뭐 당신들 사건은 항소 포기하고 왜 내 사건은 안 해줍니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뭐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패스트트랙 이 구형량과 선고 형량을 비교를 해보면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에서 선고했던 거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항소 포기하는 게 맞고 애초에 이 기소 자체를 했으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대장동 항소 포기할 때 법무부가 설명했던 뭐 형량의 뭐 3분의 1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것들과 비춰봤을 때도 맞지가 않는 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무부와 검찰의 기준이 있는 것인가? 기준이 없이 그냥 뭔가 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어떤 정권에 너무 휘둘리면서 정말 본질적인 어떤 인권의 구현이나 어떤 범죄 척결, 여기에 선봉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여야가 합의를 하느냐 마냐, 이것도 오늘 굉장히 관건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회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조특위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지만 현실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국회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도 합의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당장 수락 여부를 정하지 않고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통보해 주기로 정리를 했는데요.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발표된다면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겠고요. 민주당의 답변은 좀 계속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가 좀 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요. 만약 민주당이 협조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사태가 흘러갈 것이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블러핑하다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이거를 국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솔직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안 받을 줄 알고, 우리가 법사위에서 하면 국민의힘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겠다는 거야. 어라? 이거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시비를 걸어야 돼요. 뭘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장경태 의원 나와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나경원 의원을 어떻게 간사 선임을 하냐. 아이, 그럴 거면은 그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모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민주당은 하지 않으려는 그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봅니다. 예.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3가지 조건을 전제로 걸었는데요.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그리고 독단적 법사위의 운영을 중단해라, 그리고 증인 참고인 여야 합의 진행 등 이렇게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제 민주당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다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 얘기를 했던 걸 잘 돌이켜보면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굉장히 논란이 막 커졌잖아요. 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커졌을 때 민주당은 이 전국 자체를 항명 프레임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가 나서서 검찰의 항명,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척결해야 된다, 단죄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우리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고 다 하겠다, 엄청 강경하게 며칠 동안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프레임이 조금씩 바뀌고 그로 인해서 검사장 몇 분이 뭐 자진해서 물러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국이 조금 더 쿨다운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는 건 솔직히 과거 전례가 없잖아요.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것까지 받겠다고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받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구실을 만들어서 이것을 뭐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영향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원내 지도부가 이 법사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보면 이 검사장들 18명 고발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법사위랑 원내지도부가 좀 마찰이 있어요. 그리고 법사위 내부에서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법사위에서 국정조사가 정말 열렸을 경우에 이 민주당에 오히려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에요. 폭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실언이 나갈 수 있고 오히려 더 항소 포기 정국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걱정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법사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관련해서도 청문회를 열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엄청 큰 소리치고 박상용 검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서 언론에서 주목받았던 건 박상용 검사의 어떤
발언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민주당의 논리가 좀 더 제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뢰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받으니 화들짝 놀라서 다른 구실을 삼으면서 내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회에서는 좀 대응책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또 장동혁 대표랑 조국 전 대표 토론 이건 좀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장동혁 대표께서 받겠다고 하셨고 네. 조국 대표가 나오면 그럼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정청래 될까요? 대표가 도망가겠죠. 아마 안 나올 불리하니까. 것이다. 네. 근데 또 그럴 것 같고 또 우리 저 지금 이 국정조사 이 부분도 사실 법사위 하자 그러니까 뭐 우리 당이 오케이. 근데 약간 수용 조건을 내걸었다 그랬는데 이게 왜 어떻게 수용 조건으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더 의아스럽습니다.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아니 우리 당 간사를 남의 당 간사를 선임을 해놔놨는데 위원장이 그거 안 돼. 너무 다선이야. 다른 사람 하면 시켜줄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막 이 정치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준다. 법사위 그 중계하는 거 보시면 무슨 활극을 하는 것 같아요. 법사위 위원님들 요즘 만나 뵈면 엄청 늙으셨어요. 얼굴이 그냥 막 반쪽이고. 그리고 여야 협의에 따른 국정조사 정인 참고인 채택 이거는 당연히 국회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라고 안 받겠다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면 글쎄요. 이건 뭐 민주당이 정말로 하기 싫다는 걸 그대로 저희를 드러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이래야 돼요. 아, 우리 무조건 수용하겠다. 야, 네. 그래 간사 선임 어차피 너네가 힘으로 막았던 거 아니야. 어차피 옛날에도 막았는데 뭐. 그래. 다만 국조만 열어줘. 국조만 열면은 다 우리가 무조건 수용하겠다. 이 자세로 나가잖아요. 민주당은 또 뭔가 구실을 어차피. 찾아야 돼요. 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예요. 기다려 보시죠. 네, 기다려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어떤 방식이 됐던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